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태연구소의 박정현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미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다시 보복 공습함에 따라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3월 소매 판매마저 예상보다 호조를 보임에 따라서 일각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임은 물론이고 어쩌면 금리 인상이 재개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금요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다시 공습함에 따라서 전쟁이 전면적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일촉즉발의 위기상황 속에서 금주에는 미 연준이 주목하는 3월 PCE 물가 데이터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과 이란은 확전에 나설 것인지, 연준은 과연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둘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주말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오늘 영상 업로드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 4월 22일 오후 10시 반 정도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좀 주말에 일정들이 있어서 오늘 영상 업로드가 좀 늦었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일요일 저녁 또는 월요일 새벽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영상은 업로드 되니까 혹시나 조금 제가 업로드를 늦게 하더라도 그 다음날에도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난주 우려했던 일들이 좀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내 증시 또 채권 시장 모두 큰 폭의 좀 약세를 보였는데 지금 보시면 다우는 보합이었습니다만은 S&P 나스닥이 3%, 5%의 아주 험악한 그런 급락세를 보였고요. 특히 미국에서 이 기술주 위주 하락세가 심했는데 그동안 AI 반도체의 강세를 이끌었던 엔비디아가 무려 10%나 폭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대의 급락세를 좀 보였고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나스닥의 5%대 하락을 좀 이끌었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 이벤트가 있었죠. 이스라엘이 이란을 다시 재차 보복 공습함에 따라서 사실 금요일날 그 장중에 상당히 국내 금융시장도 큰 폭의 변동성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장에도 좀 반영이 되면서 과연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이제 확산되는 거 아니냐, 전면적으로 이제 본토를 둘 다 한 번씩 때렸으니까 이게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주말에 다시 이란이 보복에 나서면 이거는 이제 제5차 중동전쟁으로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금요일 미국장을 조금 지배했던 것 같고요. 다행히 지금 주말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인트로에서 얘기했지만 혹시나 이제 약속 대련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렇다고 한다면 조금 시장은 가장 이제 최악의 불확실성들이 좀 지나갈 것도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계속 시장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하여튼 미국장이 금요일날 좀 험악하게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코스피 코스닥도 지난주에 상당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3%, 2%에 보여서 지금 이제 국내 같은 경우 YTD로 해서 미국은 여전히 그래도 플러스권이지만 코스피 코스닥은 모두 2% 중후반대 정도의 연내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로 좀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달까지 시장이 조금 올랐던 부분들을 다 토해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확산 여부가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그 글로벌리 금융시장이 맞닥뜨리고 있는 두 가지 악재죠. 하나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미국의 금리 인상 재개 가능성인데 지난주에도 미국 금리 상승세가 제법 있었고요. 금요일날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인해서 장중에는 한때 미국 금리가 아시아장에서 크게 급락을 하긴 했는데 결국은 그 미국 본장 가서는 다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약간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뭐 주식, 채권 모두 지난주에는 좀 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조금 방송이 늦어졌으니까 제가 핵심만 이제 짚어드리고 이제 제 생각만 정리하고 빨리 방송을 좀 마무리할 텐데, 일단은 이제 가장 중대한, 정말 이스라엘과 이란이 어디까지 가려고 이러느냐,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제목은 제가 이제 약속 대련일 가능성을 조금 열어놨는데, 제가 뭐 중동 전문가도 아니고, 뭐 정치적인 부분 또 뭐 여러 가지 복합 다단한 양국의 관계,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제가 다 꿰뚫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어떤 분석 영상도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언론상에서 나오는 것들만 좀 취합을 해보면 이제 이런 거죠. 이란이 지금 먼저 이제 타임라인을 좀 보면 4월 1일 날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영사관을 폭격을 해서 이제 핵심 군사 지휘관 등등이 이제 사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이란이 가만두지 않겠다,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보복을 하겠다라고 이제 경고한 이후에 4월 13일 날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로 드론과 미사일을 이제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름 이스라엘이 뭐 아이언돔이라는 그런 방공 체제로 뭐 99%까지 이제 막아내기도 했고, 또 이란이 공습을 하기 전에 뭐 미국에다가 알렸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일부러 피해가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조금 외곽 지역으로 뭐 쏴서 보냈다는 얘기도 있고, 99%가 다 이제 막혔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잘해서이기도 하지만 이란도 상대적으로 조금 막아내기 쉽게 조금 살살 공격을 했던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그 당시에 분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13일 이후에 이스라엘이 바로 즉각적으로 다시 재보복할 것임을 이제 천명을 했죠. 그래서 바로 하려다가 이제 미국이 워워 하면서 일단 좀 참아라. 니네가 99% 다 막아내서 실질적으로는 뭐 큰 피해가 없지 않냐. 이것도 니네 승리다. 뭐 이러면서 이제 조금 달랬고, 이란은 우리가 시리아에 있는 대사관의 영사관에 공습받은 거에 대한 보복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이 우리를 다시 건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걸로 끝났다. 이렇게 일단은 이제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냈었는데, 그 뒤로 이제 한 6일 정도 지나서 4월 19일 날 금요일 날 아마 그네 시간은 새벽이었던 것 같고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정도였던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이제 본토에 공격을 했는데, 요렇게 이제 타임라인은 되고, 이제 원래는 4월 13일 날 이란이 이스라엘의 대규모의 드론과 미사일을 공격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X 전 트위터에다가 우리는 이로써 이제 보복이 끝났으니까 우리 더 안 건드리면 뭐 우리도 추가적인 공격을 하지 않겠다. 다만 만약에 이스라엘이 우리를 또 공격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9일 날 공격을 했으니까 만약에 이제 그 당시에 강경한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바로 뭐 주말에 뭐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또 재차 보복할 것임을 천명을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일단 반응이 뭐였냐면 이란이 4월 20일이죠. 그러니까 4월 19일 날 이스라엘의 보복 다시 이란 본토에 공습한 이후에 이거에 대한 평가를 이스라엘의 공격이 장난감 수준이었다. 그래서 어젯밤 일어난 것은 공격도 아니었다. 애들 장난감이었고 뭐 드론도 아니었다라고 이제 평가절하를 했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란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재차 보복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 그냥 아이 뭐 애들 장난에 불과했어. 뭐 그 정도는 뭐 이렇게 지금 약간 넘어갈 수 있는 걸 시사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얘기한 게 이스라엘이 또 다른 모험주의를 원하면, 그래서 이란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한다면 그 다음에는 즉각적으로 대응할 거고 최대 수준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요번 거는 봐줄게.
요번 거는 그냥 뭐 우리가 간지러운 정도였어. 그러니까 요거는 뭐 그냥 넘어가 주는데 또 다른 모험주의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제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란은 요번에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서 별로 크게 반응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일단은 좀 시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번 그 이스라엘의 그 이란에 대한 공습 이후에 네타냐후의 지지율이 거짓말처럼 껑충 뛰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제가 지난주에 그 영상을 올리면서 그 얘기를 했죠. 이 사람이 상당히 키를 쥐고 있다. 지금 안팎으로 특히나 국내에서 그 뭐 재총선에 대한 우려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지지도가 바닥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압박을 봐서라도 가만히 있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에 재차 공습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좀 지지율이 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제 체면을 좀 세웠고 이란도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그 이스라엘에 대한 본토로 뭐 처음 공격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나름 체면을 채웠고 그래서 둘 다 지금 약간 이른바 약속대련하는 형태로 제가 사실 약속대련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최근에 약간 정치화 돼가지고 이 말을 빼고 다른 얘기를 이제 표현을 쓰려고 했는데 뭐 이거만큼 잘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굳이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사용을 했으니까 여러분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으니까 뭐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란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양국 다 우리는 우리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아.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각각 자기들이 내세울 수 있는 체면치레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세게 갈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분석상에서 키는 뉴욕타임스가 얘기하기에 이스라엘의 무기가 탐지를 안 당한 채 이란의 방공망을 손상시켰다라는 이제 그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에 이스라엘이 그 뭐 미사일 2개인가를 샀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군용기에서 발사된 미사일 1기가 이란의 레이더망을 우회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것으로 밝혀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란에 보낸 이스라엘의 경고 메시지다. 즉 우리가 원하면 이란 니네 방공망 언제든지 무력화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정확히 내다 꽂을 수 있으니까 니네 까불지 마. 이런 어떤 경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뭐 제가 밀떡이 아니어가지고 밀리터리 덕후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는데 뭐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뭐 세계에서 탑 클래스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란도 요번에 이제 평가절하를 하긴 했지만 확실히 이스라엘의 어떤 그 군사력 자체가 이제 무시무시하다라는 걸 알았을 거고 다만 겉으로는 이제 센 척 하는 거죠. 야 이거 별거 아니야. 뭐 애들 장난감이고 뭐 드론도 아니고 뭐 우리는 뭐 이 정도는 넘어가 줄게. 그래서 결국은 양쪽 다 자기들이 체면 치레할 건 다 치레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야 이란 니네 우리가 원하면 본토에 바로 꽂아버릴 수 있어. 까불지 마. 하지만 이란의 어떤 핵심 시설 뭐 흔히 말하는 그 뭐 저기 뭐죠 원자력 시설 이런 쪽은 이제 건드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이제 이른바 약속되는 형태로 우리 여기다 공격할게. 니네 너 알고 있어.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수준을 공격할 거니까 뭐 너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둘 다 마무리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차원에서의 서로의 공격이었지 이게 정말 전면적으로 확전이 되고 뭐 한번 붙어보자 뭐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었지 않냐라고 아직 뭐 제가 잘 모르는 입장이지만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저의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말 사이엔 뭐 큰 얘기가 없었고 또 이란의 그 외무부 장관이 뭐 또 다른 공습이나 공격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더 보복할 거는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조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갈등은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가지 않겠냐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고 보면 사실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마치 이제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려준 격으로 뭐 금요일 날 엄청나게 지금 주가가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는 조금 반등할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내 증시도 사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폭락했다가
그 장 후반에 좀 다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했는데, 일단 미국장이 금요일날 험악하게 끝났으니까 월요일날 시작은 조금 안 좋게 시작할 수는 있는데, 지금 차트상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레벨상으로도 지금 4월 들어 큰 폭의 조정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는 생겼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요 이슈 때문만에 더 빠지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이게 일종의 그 저가 매수의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두 번째 짚어봐야 될 게, 이제 남아있는 거는 결국은 4월 들어서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가 빠진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그 통화 정책이 기대와 다르게, 원래는 3월 금리나 기대했다가 3월은 아니겠네, 그러면 6월은 하겠지 라고 했다가 지금 6월도 보시면 6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83%입니다. 금리나 기대감은 아예 지금 16%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6월도 지금 금리나 못하겠다 이제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국채금리에 급격한 반등이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위험자산들을 다 이제 좀 끌어내린 역할들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요 부분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일각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연내 금리 인하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어쩌면 연내 다시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 이제 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금리 인하 시기가 단순히 지연되는 정도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 국내 증시의 하락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거고, 그게 아니라 연내 다시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조정폭은 커질 수 있다. 근데 일단 저의 판단은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기는 현재로서는 뭐 9월, 뭐 12월 이렇게 한 2번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현재는 여전히 좀 보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조금 더 판단할 수 있을 게 바로 이번 주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그 미국의 3월 PCE 물가 데이터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의 그 CPI가 3개월 연속 높게 나왔는데, 그 연준의 목표는 사실 CPI가 아니라 이제 PCE라고 하는 소비자 지출 물가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지출한 물건에 대한 가격인데, 보시면 CPI가 현재 한 2% 중반 정도 수준이고요. 요번에 뭐 그 컨센은 살짝 2.6 정도 올라오는 건데 CPI에 비해서는 훨씬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연준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는 PC도 아니고 근원 PC, 코어 PC인데, 보시면 코어 PC는 지금 계속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지난달 2.8이었는데 요번 달 컨센서스가 2.6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코어 PC만 보게 되면은 확실히 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이 뭐 올해 연초에는 뭐 3월부터 금리나 할 거다라고 엄청나게 쏠렸던 것들이 지금은 거꾸로 연내 금리나 못해, 오히려 금리 인상 할 수도 있어 라고 또 반대 방향으로 저는 쏠린 것 같거든요. 이제 약간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일 것 같고, 현재로서는 그래 뭐 금리 인하가 당장은 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 통화정책의 방향성은 그래도 인상은 아니고 인하야, 뭐 이거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은 요번에 PC 물가 지표로 인해서 다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난주에 뭐 어떻게 보면은 울고 싶은 아이 뺨 맞아준 때린 격으로 4월 들어서 악재가 총 반영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아예 올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 와중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한바탕 서로 본토를 치고받은 게 이렇게 주식시장에 큰 폭의 조정을 왔던 것 같고, 지금 정도의 레벨이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약속 대련일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요번 주에 PC 물가 데이터를 통해서 그래도 금리 인상까지는 아니지, 뭐 금리 인하 시기가 이제 늦춰지는 정도지 라고 한다면 시장은 다시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반등의 폭과 시기는 이 실적들이 이제 만들어 줄 텐데,
요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화요일 날 테슬라,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메타 플랫폼스, 그 다음에 25일 날 M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렇게 좀 발표가 되는데, 그 이번 주 화수목이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지난주에 금요일 날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매그니피션트 7이 모두 다 망가지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실적이 어느 정도 1분기에 괜찮게 나와주는 게 좀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시장은 뭐 빠른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바닥을 잡으면서 이제 점차 반등을 좀 모색해가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단 제 판단은 지금은 저가 매수 기회다. 우려했던 일들이 일어났고 가격 조정이 좀 생겼는데 돌아놓고 보면 지금이 다시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라는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뭐 각자 판단을 좀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유가이기도 해요. 이제 결국 키는 유가이거든요. 보시면 유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한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 유가가 지난주 뭐 이 와중에 그래도 조금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요일날 그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장중에 유가가 86불까지 갔는데 결국 83불까지 좀 하락을 했고 지난 87불 4월 초 정도에 87불을 고점으로 해서 지금 조금 하향 안정화가 됐어요.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요렇게 뭐 이스라엘이 이란 대사관 치고 뭐 이란이 다시 공격하고 뭐 이랬지만 유가가 큰 폭의 상승을 보이진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하향 안정화 됐다라는 부분들은 얘네들이 뭐 유가가 제일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겠어요. 근데 유가가 판단해 보기에는 뭐 이게 그렇게 심각하게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크지 않고 뭐 호르무즈 해협도 잠글 정도는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한다면 뭐 유가가 더 올라가긴 어려워 이제 이렇게 좀 반응하는 것 같아서 유가가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뭐 주식, 채권 모두 다 지금 정도 수준이 좀 바닥권 정도로 좀 볼 수 있지 않나. 금리도 뭐 이 정도 수준이면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늦춰지는 정도는 충분히 좀 어느 정도 반영한 레벨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불안감이 있긴 하지만 뭐 지금 정도 레벨과 지금 정도 시기에서는 주식과 채권 모두 저가 매수에 나설 만한 상황이 아닌가 라는 제 판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뭐 시장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서로 간의 공격이 약속대련일 가능성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단순 지연이지 금리 인상까지는 그래도 가진 않을 거다라는 그런 저만의 해석을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이 상당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는 뭐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어떤 때는 또 배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그 배팅이 좀 가능성이 높을 때니까 저는 지금 정도면 뭐 매수 배팅 한번 해볼 만하다. 저는 제 퇴직연금은 뭐 이렇게 운용할 생각이니까 한번 추후에 전개 과정을 또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일요일 날에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금퇴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